자, 현대시 작품 분석으로는 오늘이 27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도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자, 오늘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동일하게, 자, 이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항상 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건, 자, 외적 준거인 보기가 우리 시험장에서 주어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이 생판 처음 보는 작품이다. 자, 그런데 그 긴장되는 80분 안에서 이 작품을 읽어내야 된다. 자,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꺼내지 말고, 일단 작품 속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종합해야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시켰어야 했는지를, 자, 그런 부분에 초점을 잡고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작품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나 봤더니, 자, 의자라고 이렇게 단어 하나가 툭 던져졌거든. 자, 일단 의자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연상될 수 있는 것, 쉽게 연상될 수 있는 건 일단 우리가 좀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고, 자, 그리고 뭔가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자, 그 정도의 의자 이미지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정말로 그 의자와 관련된 이미지를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의자를 말하고 싶은 건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자, 그러면 일단은 의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 자,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을 던지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 자, 어머니가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계셨나 봐. 자, 근데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 볼 일이 있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몸이 아프셔서 가시는 건지, 뭐 정확하게 처음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자, 문맥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화자인 나에게 한 소식을 던지신 거겠지. 자, 그런데 표현이 어머니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식을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한 소식을 던지신다라고 하고, 그 소식과 관련된 건 뒤에서 표현을 하게끔 하나 봐.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 그러면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독자들 보고, 자, 이 부분에 집중해줘라는 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자, 또 한편으로는, 자, 그러면 그 소식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표현 기법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자, 허리가 아프니까, 자,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이렇게 됐어. 자, 허리가 아프니까라는 요 표현을 보니까 왜 어머니가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허리가 좀 불편하셨나 봐. 자, 아프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자로 보이시더래.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자, 뭐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고, 자,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자로 보였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의자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뭔가를 좀 기대고, 자, 그리고 뭔가에 좀 의지할 수 있는, 자, 의지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다. 자, 요 정도의 어떤 의미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을 통해서 판단했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 수준에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아. 자, 허리가 아프니까 당연히 모든 것들이 안고 싶고 좀 기대고 싶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서, 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자로 보였던 그 개인적인 체험, 그러니까 어머니의 체험이지. 어머니의 어떤 경험인데, 어머니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를 좀 기대고 있는 것처럼, 뭔가에 좀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머릿속에 인식이 좀 확장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느껴지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의 확장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꽃이나 열매도 뭔가에 기대고 의지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의자와 같은 존재가 그렇게 꽃과 열매에게 뭔가 기댈 수 있게, 의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를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겠지.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주말에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에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그랬어. 자, 의자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보니까 그 의자가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뭔가를 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어. 자, 주말에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본데, 자, 그래도 큰애 네가, 자, 여기서 큰애 네가라고 하는 건 문맥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화자겠지. 자, 지금 어머니가 화자인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큰애 네가 아버지에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라는 말은, 자, 큰애라고 하는 화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뭔가 좀 기댈 수 있는 대상처럼, 그리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처럼 보였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화자에게 잘 기대고 의지하시면서 사셨나 보지. 자, 그렇게 뭔가 어머니가 아팠던, 허리가 아팠던 경험을 통해서, 자, 의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자로 보이니까, 자, 큰애가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겠지. 자신의 남편에게는 좋은 의자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이 든 거고, 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 주말에는 아버지 산소에도 한번 다녀와라. 자, 아버지가 너를 보고 좋아하시지 않겠냐. 또 아버지가 너를 기대고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좀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널 보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이곳은 큰애라고 하는 어떤
화자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자, 어머니가 병원에 가신다고 했으니까, 자, 병원 가서 침 맞고 와서는, 자,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자, 호박에 ጧ리라도 받쳐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요 표현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표현은 아닐 거야. 자, 어머니가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쓴 건 아닐 거고, 자, 참외밭에 참외. 자, 그 다음에 호박, 이런 것들에게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ጧ리도 받쳐야겠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것들도 다 식구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참외와 호박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것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식구로 보고 있는 거야. 자, 어머니의 어떤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어떤 품성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거지. 자, 그것들도 다 식구인데, 자, 의자를 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거지. 지푸라기를 깔아주는 행위나, 그 다음에 ጧ리를 받쳐주는 이 행위는 지금 참외와 호박에게 의자를 내주는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참외밭에 참외, 그 다음에 호박들이 잘 자라라고, 자, 그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따뜻한 인물이네. 자, 그러면서 어머니의 어떤 경험, 자, 허리가 아팠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자로 보이고 그렇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더라. 자, 이런 어떤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 기대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르는 참외밭의 참외나 그런 호박에게도 그렇게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보면, 자, 싸우지 말고 살아라. 자, 화자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자,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 뭐 이런 건 결혼 생활이겠지. 자,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겠냐. 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자, 뭐 내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해야 되면 의자 몇 개 내놓는 거다.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혼하고 애 놓고 사는 거다라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그냥 연결지어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였으니까 연결지으면, 자, 우리가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것 그 자체는 그냥 의자 몇 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기대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결혼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거다. 자, 그렇게 바람직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어머니가 하신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충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 19절이 주는 그 울림 자체가 받아들이는 게 더 크지 않을까. 나는 그냥 이것을 너희들한테 해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게 오히려 그냥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을 오히려 더 떨어뜨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여기서 화자에게, 자, 결혼 생활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라. 이렇게 아들이 살아가야 하는 어떤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때로는 작품을 설명할 때 작품에 나와 있는 그 자체의 어떤 울림이 있는데, 자, 그거를 그냥 보충하듯이 너희들한테 보충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그 작품의 어떤 감동을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민망할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외적 증거라고 하는 보기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표면적 화자는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 자, 근데 왜 나가 없는데 표면적 화자가 있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면, 자, 일단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주관화된 표현으로선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 어머니의 바닷 속에 큰애라는 말이 나왔었거든. 근데 이 큰애라는 말도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자, 그런데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표현으로서 드러난 게 아니라 객관화된, 자, 이런 어떤 측면에서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면, 일단은 어머니에게, 자, 의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서와 태도, 즉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보면, 자, 어머니가 의자를 얘기하면서 그 의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서로가 기대고 뭔가 의지하는 대상, 뭐 이런 거였거든. 자,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 의자와 관련된 언급을 계속 하셨는데,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정서와 태도, 자, 이 반응에 관련된 정보를 잡을 때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나 어떤 특정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자, 화자의 어떤 정서와 태도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 의미인 거잖아. 자, 그런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 지금 화자는 수긍을 하는 입장이나 내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자, 직접적으로 어떤 반응, 어떤 정서,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 드러나진 않았어.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전하는 소식과 관련된 걸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됐기 때문에, 자, 화자의 어떤 반응이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 그렇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는 모습 정도, 내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과 정서, 태도, 이 반응을 종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끌어내 보면, 의자와 관련지어서, 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자, 요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중에는 일단 첫 번째로, 자, 어머니가 지금 이 화자인 나를 청자로 설정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거든. 아까 전에 뭐 주말에 산소 다녀와라. 큰애 네가 아버지에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런 말로 보면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었어. 물론 주고받진 않았지만 청자가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대화체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어머니의 발화, 이 어머니의 발화가 직접 드러난 거겠지. 발화를 그대로 인용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대화체 형식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자,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자로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의자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확장시켰다라는 측면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자, 그런 어떤 상징도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전에 아버지에겐 네가 좋은 의자가 아니었냐라고 말한다는 건 큰애라고 하는 화자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자, 요것도 우리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뭐 하나 정도만 더 잡자면 우리가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뭐뭐요 이렇게 지역방언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지역방언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도 표현상의 특징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보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너희가 또 한번 그 필요성을 판단해 보라고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보기 하나를 가져왔어.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이 작품은 의자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소재로, 자, 어머니의 경험에 따른 인식과 삶에 대한 어떤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러한 인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어머니는 죽은 남편과 자연물에까지 어떤 포용력이라든가 배려심을 보이게 된다. 자, 이를 통해 자식에게 전해줄 어떤 세상살이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 자, 근데 우리가 몇 줄 안 되는 이 복인데, 자, 어머니가 경험을 했고, 자, 그걸 통해서 인식했던, 그걸 통해 통찰했던 삶의 통찰을 지금 포용력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뭔가 자식에게 전해줄 세상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머니가 어떤 경험을 했고,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을 했으며, 그 인식의 바탕에는 포용력과 배려심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어떤 품성이 있었다. 자, 그걸 통해 자식에게 전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주제 잡을 때 어떤 깨달음 정도로 우리가 이 화자와 관련된 정서 태도를 잡았잖아. 자,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겠지. 자, 작품이 그렇게 별로 어려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 이 보기를 나중에 봐도 뭐 너희들이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읽어냈던 작품 자체가 그렇게 수월하게 읽힌다고만 보장할 수가 없고, 굉장히 난해한 작품도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다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든 어느 작품이든 간에 어떤 시험에서든 보기에서 관점을 잡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작품을 보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이 잘 이해되고 작품의 독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 보기도 너희들한테 그런 필요성이 자,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고전 시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자, 요번에는 시조를 좀 해볼 생각이야. 자, 그래서 몽천요라고 하는 윤선도의 연시조하고, 그 다음에 신음의 방홍시어라고 하는 연시조가 있거든. 그래서 EBS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할 테니까, 자, EBS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너희가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보고 또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